저희 유튜브에 그럼 재택하시는 거예요? 왜 PM으로 갈 건데 UX 쪽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저 HCI 관심 가지게 제 경험을 바로 투척하자면 영어 해야 돼요. 원어민들이랑 당장 경쟁하기가 조금 모든 리서치 포지션에서 다 리젝 됐었고 따로 뭐 비즈니스 잉글리시 이런 거 뭐 공부하시고 와 드디어! 아 너무 반가워요. 너무 뭔가 유튜브라 보다가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한 줌단에 제가 더 영광이죠.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재택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풀 재택이고요. 방금 저기 커스터머 콜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막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니까. 일단은 너무 지금 점심시간이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점심 제가 뉴욕에 있는데 보통 저희가 다 PST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점심은 그냥 항상 되는 대로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연락 주셨는데 제가 라이브 초대한다고 해놓고 라이브를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바빠가지고. 네. 한국에서 한 PM으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 유덕 HD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이제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PM으로 갈 건데 일단 UX 리서치를 조금 더 중점으로 해서 일단 잡 서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PM으로 갈 건데 UX 쪽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이 사실은 리서치, 뭐 디자인, 엔지니어 다 이렇게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 좀 리서치, 그러니까 유저들에서 인터뷰를 하고 유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좀 전문 프로페셔널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리서치 쪽으로 좀 일을 하다가 그 다음 PM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원래 PM으로 5년 일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한국에서? 네, 그 한국에서 그 금융결제원이라는 회사를 좋은 데 다니시다고 하셨네. 퇴사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담당했던 거는 그러니까 바이오 인증 이런 쪽이 생체 인증 쪽이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좀 HCI 관심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로 이제 넘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구나. 그때는 PM으로 일은 안 하셨고요? 그때도 사실 회사에서는 PM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제가 했던 일이 약간 개발자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제가 서비스 기획하고 하는 일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저를 PM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PM으로 잡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PM은 아무래도 좀 여러 팀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게 아마 1순위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외국 원어민들이랑 당장 경쟁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정말 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UX 리서치도 PM만큼 영어 해야 돼요. 그쵸. 네, 제가 제 경험을 바로 투척하자면 제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 했는데 근데 살다 온 경험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30살 때 대학원으로 넘어오고 2년 미국 생활하고 바로 잡을 잡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 인턴십 잡았을 때 모든 리서치 포지션에서 다 리젝됐었고 모든 디자인 포지션에서 다 오퍼를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못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솔직히 지금 제가 UX 리서치 할 때도 영어를 못하면 승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좀 더 막 억양이 심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브로큰 잉글리시가 가끔 있어도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주얼로도 서포트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UX 리서처들은 어려운 데이터를 말로 서포트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PM 레벨로. 요즘 막 그냥 이런저런 막 컨퍼런스 듣고 있는데 리서처가 가져야 될 역량이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들어보면 약간 PM 못지않게 막 설득이나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년 인턴 포지션 지원할 때 그냥 리서처만 하진 않고 그냥 PM이랑 리서처랑 그냥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네,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워낙에 또 음,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좀 확신이 필요하셔서 좀 얘기 더 많이 해보고 싶으시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은 인턴 구하는 것도 이제 빅테크는 지금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노벰버면 같아서 끝나죠. 네, 말도 안 그래서 되게도.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 당장 레즈메랑 포트폴리오를 네. 제출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금 음, 막막하고 음.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세봉님도 디자인 쪽에 리서치랑 같이 지원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 포지션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할 때 뭔가 레주메랑 포트폴리오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 영상을 봐서 포트폴리오는 따로 할 필요 없다라고 예스. 하셨다고 하고 그 레주메는 그러면은 아예 테일러를 좀 하셔서 제출하셨을까요? 그 레주메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음, 사실 저는 굉장히 디자이너 머티리얼이고요. 근데 음, 개인적으로는 리서치에도 강점이 있었던 게 이제 학부 때 경제학도 했고 그런 게 음, 있어가지고 완전 아티스틱 디자이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솔직히 양용을 하시려면 예쁜 레주메 있죠. 디자이너용 레주메 그냥 만드셔서 다 돌리시면 됩니다. 그거 다 TTS 다 되고요. 걱정 안 하셔도 음, 되고 디자이너 포지션은 무조건 사람이 뽑아서 레주메부터 다 그냥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다 음, 없다. 그리고 리서치 음, 포지션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잘 먹힙니다. 예쁘게 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리서처 가장 큰 덕목이 스테이크홀더를 설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PM들은 그냥 좀 매니지에 더 가깝다면 정말 설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UX 리서치나 UX는 사람들이 또 막 많은 다른 포지션들에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이 일 하느라 시간 없어서 못 하는 거야 라고 흔히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 잘해야 되고 뭐 그런 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스킬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뽑을 때도 비주얼 스킬도 있으면은 좋아서 저는 예쁘게 만드는 거 추천드려요. 제 링크드인에 보면은 있거든요. 디자인용으로 만들었던 거. 저는 그걸로 다 썼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을 그냥 또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네. 그렇게 예쁜 레주메가 있으면은 못생긴 레주메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것도 레지만 ATS 그걸로 다 걸러진다고 해서 음. 굳이 너무 이쁘게 할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 그냥 워드 파일로 해도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엔지니어들이나 PM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언탑으로 음, 비주얼까지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리서처가 디자인은 확실히 비주얼이 중요한 것 같은데 리서치는 또 약간 UX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뭐 심리학, 뭐 맞아요. 사회학 이런 백그라운드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비주얼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응.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약간 차별점이 될 수도 있을 그쵸, 것 같네요. 그쵸. 제 생각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따로 만들 필요가 굳이 없다. 음. 하나만 넣어야 되면 예쁜 거 넣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궁금한 게 지원할 때 막 커버 레터나 레퍼럴 이런 거 이제 막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몇 개 지원해봤을 때 커버 레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력이 강력하면 필요 없고요. 근데 보통 UX 레주메는 사실 그 UX 레주메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사실 커버레터처럼 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크게 커버레터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썼을 때. 조금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음. 정도 네, 그쵸. 썼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력이 제일 중요하고 커버레터는 그냥 음, 필요할 때 빨리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 커버레터를 하느라고 하루 늦게 지원을 하면은 아예 음, 컨시더레이션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막 좋은 아이비리그 나왔던 아는 친구들도 UX로 지금 대학원에 옮겨가지고 1학년 인턴 구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첫날에 지원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예 컨시더 안 돼요.
첫날에 아, 3,000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려있다 하더라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만약에 무조건. 인터뷰를 받고 싶으셨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유일 수 있어요. 본인의 하드 스킬 문제가 아니라 선착순이에요. 요즘은. 이거 진짜 무조건 안. 꿀팁이거든요? 제가 그래 일부러 유튜브에서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말할 거라서. 꿀팁. 네, 그래서 어, 그 링크드인 잡 포스팅에서 무조건 최신 순으로 최신에 올라온 거부터 넣고 시간이 없어서 나중 거 못 넣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막 컨시더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레퍼럴 중요한데요. 레퍼럴이 카운트가 되는 레퍼럴이 있고 안 되는 레퍼럴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혜님을 막 레퍼럴을 해드리잖아요. 솔직히 의미 없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진짜 의미가 있는 레퍼럴을 레퍼럴 안에서, 이것도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아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아예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콜라보레이션 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같이 있다.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면서 직접 리크루터들한테 들었을 때는 어떤 리크루터가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구글 리크루터가 알려준다면서 시니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내가 직접 일을 해봤다가 4개 정도 있어야 돼요. 바로 인터뷰로 데려오려면. 그러니까 나랑 그게 말이 되죠. 왜냐면 내가 한 시니어면은 이 업계에서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6, 7년 정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한테 인도스먼트를 실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4개 정도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적으로 이거 레퍼럴 받고 나서 지원해야지 하면은 아예 안 돼요. 일단 넣고 레퍼럴도 받을 수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고 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아직 지금 미국에서 경력이 많이 안 되셨으니까 같이 일해본 사람은 적을 거 아니에요, 빅테크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빨리 넣으세요. 그래서 또 약간 궁금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되게 한 몇 공채. 개 안 기업에 약간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약간 기계적으로 몇백 개를 이렇게 지원하는 문화인 것 같아서, 혹시 지원 이렇게 여러 개 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원하는 느낌을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취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나라는 대학교도 롤링 베이스잖아요. 그 먼저 지원한 애들부터 바로바로 원서를 봐서 합격을 날리기 때문에 빨리 준비된 사람이 빨리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그 사실 빅테크에서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력이 이미 있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가 이미 있거든요, 좋은 게. 근데 보통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경력인 게 아니고 뭐 삼성 갤럭시에서 한 10년 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먼저 뽑아가려는 의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포트폴리오라고 지금 약간 좀 다듬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한국의 그 완벽주의 성향으로 포트폴리오 다 완성하고 지원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지금은 일단 지원하고 네, 어차피 포트폴리오 링크는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일단 그렇게 맞아요. 놓고. 그게 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턴이 너무 막 갑자기 알람이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무슨 알람? 무슨 알람? 그 링크드인에서 이제 잡 포스팅이 떴다 이런 알람을 그쵸. 이제 노티파이 하고 있는데, 그 그리고 빅테크가 또 진짜 한국 공채 시스템하고는 너무 다르게 하나의 포스팅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포지션마다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오히려 내 거를 직접 그 사람이 뽑을 팀에서 봐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동기부여 되더라고요. 넣으면은 그 사람이 보는 거니까. 아, 그러면 혹시 그 인턴이나 뭐 잡 나중에 지원하실 때 네트워킹 이런 것도 막 많이 하셨나요? 링크드인에 막 그냥 무작정 콜드메시지 보내고 이런 거. 많이는 안 했는데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솔직히 크게 도움을 받은 거는 노하우. 막 지원. 레퍼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다이렉트 임팩트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영어 같은 것도 저 진짜 완전 브로큰 잉글리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브로큰 잉글리시는 아니고 토플 정도는 맞춰서 들어왔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영어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르잖아요. 완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거는. 근데 일단 넣으세요. 넣으시고 뭐 운 좋으면 붙는 거고 붙으면 이제 그 자리에 맞게 내가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잘리는 거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손해 볼 거 없지.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하셨을 때 웹사이트랑 그 슬라이드? 그러니까 보통 포트폴리오 그 웹사이트는 그냥 지원할 때 그냥 약간 첫인상 보는 용도로 하는 것 같고 슬라이드는 이제 인터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다 만드셨어. 제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요. 그리고 이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인턴 때는 그래서 슬라이드 따로 안 만들었고요. 근데 대신에 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뭐 링크드인에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드 슬라이드로 돼 있어요, 제 거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가지고 수업 때 발표했던 그대로 올렸는데 오히려 좋아해줬다. 자세하게 오히려 자세하게 돼 있어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아해줬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 풀타임 때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건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보다 슬라이드가 많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막 일부러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막 따로 그것만 슬라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면으로 보는 거가 목적이 아닌 발표를 위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는 좀 슬라이드가 많았습니다. 약간 스토리텔링이 좀 그쵸. 가미된 그런 UX 느낌. 리서처는 스토리텔링과 개인적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서 개인적인 매력이요. 예, 이겨야 되니까 얘기를 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막 별의별 방법으로 창창창창 하면서 막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해서 그거를 많이 보죠, 스킬적으로. 그래서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디자이너들은 사실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완장 떼고 붙을 수 있지만 왜냐면 설명 잘 못하더라도 그냥 보이니까. UX 리서처는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중간에 어떻게 트리핑했고 착착해서 인상을 남겨야 돼요.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우와. 하긴 근데 리서처가 약간 사람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라서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 맞아요. 매번 새로운 커스터머들이랑 막 그 코그니티브 워크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약간 최면술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서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딱 보면 느낌 오거든요. 리서처 머테리얼인지 디자이너 머테리얼인지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리서치를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 때 어쨌든 유저 인터뷰를 하라고 이제 프로젝트로 시키니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제 막 리치아웃 하고 있어요. 그냥 콜리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냥.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저도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사실 한국에 좀 리소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나이가 한국 나이로 올해 30이어가지고 약간 한국에는 모든 기회경을 다 버리고 온 거여서 약간 더 절박한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94년생? 네, 맞아요. 제 동생 94년생이에요. 네, 저는 92년생이고요. 그 코비드 때 대학원에 왔으니까 비슷할 때 왔죠. 그때 그러면 다 재택으로 수업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때 거의 대학원 못 오는 상황이었죠. 비자가 다 막혔었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때 가면은 미국 가면 죽는다고 TV에서 난리 났었을 때. 중국인이라가 막 총 쏠 수도 있다 막 이런. 막 죽는다고 그랬죠.
맞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아까 응, 영어 말씀하셨는데, 뭐, 따로 뭐 비즈니스 잉글리시 이런 거 뭐 공부하시고 했던 게 있으실까요? 응.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빅테크 중에서도 만약에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애저 그때 네. 그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아는 분야여야지 말이 잘 나오지. 그 발표할 때도 내가 모르면은 나 한국말 잘하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미팅 때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앵무새처럼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세이컬 랭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콜포럴 랭귀지를 어떻게 말했다. 그게 인상 깊으면은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귀동냥으로 배워서 쓰려고 노력했고 두 번째로는 CNN 기사 이런 거 보는 거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고요. 어, 그런 건 약간 토플 질문처럼 그런 데서 많이 했던 스타일이었고 저는 저희 프로덕트에 대한 기사, 저희 프로덕트에 대한 논문 뭐 이런 것들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 기술들이 조금 더 입에 붙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입에 붙었다. 이거 되게 좀, 꿀팁일걸요? 이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CNN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CNN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너네 회사에 있는 기사라도 읽어봐라.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겠다. 읽어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완전 꿀팁인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발음도 잘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만약에 애절 뭐 인터뷰 보셔야 되는데 애절 자체도 발음하기 약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줘요. 그래서 뭐 그런 애절 클라우드 관련된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뉴스 탭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네.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치지 말고 그런 데에서 읽어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코스트 매니지먼트들이 뭐 유저 챌린지 중에 일부고 뭐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면 스택 HCI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단어들을 미리 읽어보고 가면은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널리지를 자랑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뭐 제가 Azure Core에서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서브스크립션 아이디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말미에. 그럴 때 이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이 친구 뭔가 회사에 대해서 많이 조사했구나. 약간 이런 약간 거랑. 관심이 있구나.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스킬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핏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운이 좋게 인턴십을 로지텍 G에서 했던 것도 게이밍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요. 저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다 잘하니까 일단은 그런 건 뭐 다 당연히 베이직으로 넘어가는 거고 너 게임 좋아하냐였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미안하지만 게임 안 좋아하면 안 된다. 근데 제 뒤에 그때 오버워치 포스터가 땅땅 붙어 있었거든요. 이거 보이냐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 끝날 때 바로 파이널로 올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끝났어요. 그래서 핏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 그 핏은 크게 경력이 없더라도 관심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정도. 내가 이걸 배울 만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보여줘야 되고 그거는 마지막 질문할 때 티가 난다 정도라고 생각해요. 와, 완전 꿀팁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대학도 많이 보내봤고 근데 진짜 그런 거 좀 미리 알면 좀 자신감 있게 내가 아는 척하고 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여지거든요. 회사 생활도 많이 해보셨고 빡센 데서 해보셨고 그래서 알려드리면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